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5대 금융지주 사회이사의 70% 이상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조총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회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묶여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증액에 따라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생기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상위 회장으로 재추대됐습니다. 관례적으로 서울상위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직을 겸하고 있어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임시의총에서 대한상위 회장이 재선임될 전망입니다. 벤츠코리아가 차세대 드림카로 꼽히는 CLE 쿠페를 공개했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의 강력한 출력으로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당장 다음 달 5대 금융지주 사회이사 70% 이상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금융당국은 현 금융지주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변화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5대 금융지주 사회이사 총 37명 가운데 27명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됩니다. 지주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4명, 신한은 사회이사 9명 전원, 하나 6명, 우리 4명, NH농협 4명의 사회이사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사회이사 역할에 대한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진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모범 관행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거수기로 전락한 사회이사의 비판과 결을 같이 한 발언인데 실제 지난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중 사회이사 찬성 의결률은 100%입니다. 당국은 현재 사회이사 규모가 적고 구성원 50% 이상이 학계 편중된 점, 사회이사 60% 이상이 금융경제 전문가이며 여성이사가 12%에 그친 점을 문제로 꼽고 글로벌 금융사들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주문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사회이사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며 여성 사회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회이사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성 사회이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다음 달 예정된 사회이사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각 금융지주 내 지배구조 상황을 고려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 후보군을 발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분위기입니다. KB금융은 최장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기존 사회이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금융지주들 역시 당국의 주문과 현장의 변화를 살피며 사회이사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 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고 수은법에 따라 동일 차주에게 자기 자본 40% 이상을 대출해 줄 수가 없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수은은 법 개정 이후에 한도 소진율이 60%까지 떨어지고 자본금 역시 늘어나 추가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증 문제가 불거졌던 방산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년 임기에 대한항상공회의소 회장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 중구 상임회관에서 정기의원 총회를 열고 제25대 서울상임회장으로 최 회장을 재추대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서울상위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서울상위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직을 겸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 연임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위는 다음 달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상위 회장과 특별의원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차기 회장을 결정합니다. 대한상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재계 맏형으로 4대 그룹 중 총수 중 처음으로 2021년 대한상위 회장을 맡은 최 회장은 대한상위 소통 플랫폼 신기업가 정신협의회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경제계가 정부, 사회와 소통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벤츠가 차세대 투도어 드림카 디올 뉴 CLE 450 쿠페를 선보였습니다.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콘셉트와 기술이 어우러져 스포티한 주행감을 주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새하얀 장막을 걷자 하얀색 벤츠 차량이 나타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인 디올 뉴 CLE 450 쿠페. 우아한 디자인과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주행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kg 폴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엑셀을 밟으니 4륜구동의 묵직한 출력감과 부드러운 가속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로 내연기관 엔진에 최대 17kW의 추가적인 전기 모터 출력이 제공돼 신속하고 부드럽게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스포츠, 컴포트 등 4가지 주행 모드는 상황에 따라 주행감을 조절해줍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는 시내 주행에서도 영민한 조향감과 엔진의 강력함이 느껴져 운전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디자인도 눈에 띕니다. 차량 전면 그릴에 벤츠 특유의 삼각별 엠블럼을 촘촘히 넣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렸습니다. 지면에 가깝도록 설계된 샤크 노드 형상은 쿠페만의 스포티함을 더합니다. E클래스 쿠페 대비 5mm 길어진 휠베이스와 15mm 낮아진 전고는 근육질의 숄더라인과 만나 투도어 쿠페만의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E클래스 쿠페에 비해 15리터 더 넓어졌습니다. 투도어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백 3개를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CLE 쿠페에는 E클래스에 적용된 3세대 MBUX가 탑재됐습니다. 실내 온도, 차량 속도 등 반복 사용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루틴 기능으로 맞춤형 실내 공간과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신 버전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와 졸음운전 경고 시스템 어텐션 어시스트 등을 탑재해 주행 안전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이 국내 인기 웹툰을 일본에서 선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을 활용한 TV 애니메이션과 게임까지 출시하며 사업 확장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지화를 통해 일본을 넘어 미국과 프랑스 등으로 K-웹툰 세계화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사업이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이버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라인 만가와 이북 재팬의 지난해 거래액이 1,000억 엔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카카오 피코마가 운영하는 일본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피코마는 지난해 전 세계 단일 플랫폼 중 유일하게 연간 거래액 1,000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피코마는 일본 애플리케이션 마켓 전체 카테고리에서 소비자 지출이 가장 많은 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인기 웹툰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크로스보더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 웹툰 입학용병은 지난해 라인 만가에서 10억 엔, 우리 돈 약 9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라인망가에서 연재하는 단일 작품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웹툰이 인기를 끌자 IP를 활용해 TV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돼 인기를 끈 싸움 독학은 오는 4월부터 일본에서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애니메이션도 지난 1월부터 일본에서 방영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조회수 143억 회를 기록한 인기 웹툰으로 올해 4월에는 넷마블과 IP를 활용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본을 넘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태국 등 현지에서 아마추어 플랫폼 운영과 웹소설 공모전,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는 등 해외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네, 어제였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감독과 검사 업무 방향 설명회를 열고 첫 주자로 보험 부문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검찰로 불릴 정도로 금융사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데요. 그래서 올해 검사와 감독 방향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불건전 영업 행위와 리스크 관리를 중점 대상으로 올렸는데 김도하 기자와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감원이 어제 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던데요.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습니까? 네,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 검사 감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뒀습니다. 당국은 보험업계의 민간사회의 안전망 기능, 리스크 관리, 시장 혁신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관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강조했고요.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서 완전 판매 문화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어제 간담회에서는 이 과당 경쟁을 특히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지난주 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이 경고장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업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불건전 영업 관행이 커지고 있고 단기 출혈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최근 업계에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면서 높은 수수료를 주는 관행이 굳혀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집 관행 때문에 부당승환, 즉 보험 갈아태우기 같은 불건전 모집 행위도 늘고 있다고 봤습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인 GA는 설계사 스카우트 전쟁이 가장 빗발치는 곳인데요. 정착 지원금을 두고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GA는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서 정착 지원금으로 연봉 외에 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보험 갈아태우기도 빈번한데 무리한 보험 리모델링으로 해지 환급금 피해를 입는 고객도 적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중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는 물론 GA에 대해서도 사후감리와 테마감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스카우트 경쟁에 대해선 자제 요청과 함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감독 업무에서 이 증권사에 대해서 이 건정성과 리스크도 상당히 강조를 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까? 네, 보험사도 지난해 금융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예.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 감독 방향의 큰 뼈대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했는지 들여다보고 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실효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보기로 했는데요. 책무구조 도입과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부여와 같은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투자하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점도 강조했는데요.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충당금 적립 현황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 대체 투자 손실 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올해 주요 점검 순위에 올려뒀습니다. 이 외에 외화자산 투자 환경 악화를 대비해서 외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리스크 대응력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험사들이 신사업 진출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 금감원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온 겁니까? 네, 먼저 해외 진출을 위해서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요. 부수 업무 확대와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올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와 단종 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등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같은 상품 개발과 개선도 지원하고요. 이상기후를 대비한 자동차 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과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 등 신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헬스케어와 요양산업에도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보장을 담을 수 있는 상품 출시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인 등록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앞서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타사 승환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 승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보험사 감독 검사 방향을 김도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DB손해보험이 베트남 손해보험사인 베트남 국가항공보험 BNI와 420 하노이보험 BSH를 인수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 호텔에서 BNI와 BSH 손보사의 최대주주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DB손보는 지난해 2월과 6월에 각각의 회사와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손보시장은 2022년 기준 한화로 약 3조 원 규모지만 32곳의 손보사들이 경쟁 중입니다. 1억 가까운 인구에도 보험 침투율은 0.73%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NI와 BSH는 베트남 손보시장 점유율 10위와 9위 기업으로 DB손보는 이번 인수를 통해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에서 상위사로 오른다는 계획입니다. 정종표 DB손보 사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양사의 비전과 미래 목표에 부응하는 확고한 동맹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오늘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 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당시 DLF 펀드 판매와 관련해 원금 손실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함 회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패션 뷰티 업계가 플랫폼을 단순히 쇼핑하는 공간이 아닌 즐거움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하거나 웹툰을 서비스하는 등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패션 뷰티 업계가 단순히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고객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고 앱 사용 횟수와 체류 시간을 늘려 자연스레 구매까지 활성화시키려는 겁니다. 오늘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온라인 패션 매거진 W이슈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 스토리 등 입점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유해 고객과 유대감을 높이고 팬덤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인터뷰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W컨셉은 기존 화보 콘텐츠 대비 페이지 뷰수가 52%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블리는 지난달 패션 플랫폼 최초로 웹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 유입을 늘려 빅데이터 축적을 확대하고 정교한 취향 추천 서비스로 연결시킨다는 목적입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기존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투표와 댓글로 상품을 서로 골라주는 커뮤니티 기능도 더욱 강화해 커머스를 넘어 MZ 사이에서 포털 사이트 기능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뷰티 매거진 서비스를 론칭한 지 1년 만에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선 사적인 TMI라는 이름으로 입점 브랜드를 심층 소개하고 신상품을 최초 공개하는 쇼케이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브랜드의 다른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쇼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쇼핑 밸류 중에 어센티시티라고 해서 진정성,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냐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온라인 플랫폼엔 백화점과 달리 신진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해 있는 만큼 콘텐츠를 통해 이들 브랜드들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매출 증대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애플이 전기자동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8일 CNBC에 따르면 쿡 CEO는 이날 온라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생성형 AI에 놀랍도록 강력한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생성형 AI가 생산성, 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공식화한 것입니다. 애플은 아직까지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쿡 CEO는 올해 AI와 관련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아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기아는 전거래일 대비 5.78% 오른 12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50조 54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에 저PBR주 열풍을 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LG U+가 올해 상반기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AI 익시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특화 언어 모델로 개발된 익시젠은 모바일과 IPTV 서비스 등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서울에선 용산구와 동작구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주에도 0.01%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올랐습니다. 급등세를 탄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오늘 9천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2천만 원 넘게 오른 셈인데 시장의 예상대로 1억 원을 넘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남부 내륙 산간에는 눈이 섞여 내려 쌓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 해안 5에서 10mm, 경상 내륙과 제주는 5mm 내외, 그리고 전라권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개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아져서 미세먼지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9도 낮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도 아침에 영하 2도를 보이며 춥겠는데요. 낮에는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수도권은 영하 5도 내외, 청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인천 영하 2도, 대전과 세종은 영상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4도, 강릉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울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5도가 되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와 남해상에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한편 물결은 전해상 매우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중북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고 강원 내륙에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강원 영동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